마켓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정빈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1분기 GDP 발표하고 나서 우리 코스피 시장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네. 코스닥 또 550선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지치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550선 위에서 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좀 이대로 잘 지켜질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는 1분기 어닝 시즌이라는 그 자체가 오히려 증시에는 좀 전반적인 도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GS건설의 그 실적,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까지 지금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 소재 자본재 진영에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수주를 이미 확보를 해 놓았었던 그 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좀 우려감이 상당히 좀 도미노처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이 거래소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전자 이외에는 별다른 그 대안이 없다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각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제한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수급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되겠죠. 이러한 자금들이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월봉상에서도 놓고 보면은 이 5년 동안의 장기 박스에 대한 그 돌파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그런 악재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레벨업의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밝은 전망을 계속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략 세우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잠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 차례 유찰됐던 동양건설 매각 작업이 다시 추진이 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용훈 기자. 자, 신용 기자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양건설 매각 작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강세 배경에는 여기 수급이 있었어요. 수급 코스피 코스닥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시장에 대한 일종의 좀 파생 시장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워낙 강하게 구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지난번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선물 누적 매도 규모가 거의 2만 계약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옵션에서도 하방 포지션이 같이 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에 대한 매도 공세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소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이제 수급 주체는 기관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들 기관의 경우도 그동안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매수 강도 자체가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요인이 많이 좀 부족해진 그 상황이다 하는 그 측면이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가 수급상에서의 균열이 투자 심리의 어떤 훼손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적인 매수 흐름을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수급상에서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라는 그런 장점까지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도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양건설 매각 작업이 다시 진행된다는 이야기 나와 있네요. 브랜드 파라곤으로 많이 유명한 회사인데요. 지금 건설업종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신용훈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신용훈 기자.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동양건설이 내일 매각 공고를 내고 재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양건설은 오는 5월 9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와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입찰은 5월 10일 이루어집니다. 매각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동양건설은 산업은 지난 2월 15일 3일 회계법인을 통해서 기업 인수와 합병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참여자가 없어서 한차례 유찰된 바 있습니다. 당초 세 곳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서 기업 실사까지 실시했지만 본 입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리 종목인 동양건설의 주가가 기업 매각 공고 소식에 장중 가격 제한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전 11시 40분 현재 동양건설은 어제보다 14.9% 오른 3,895원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신용훈이었습니다. 네. GS건설 어닝 쇼크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렇잖아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건설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뭐 토론회도 열리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건설의 재매각쟁이 잘 좀 이뤄둬서 건설업종에 조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 시장 자꾸 이야기하다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큰 기대감이 없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이렇게 우려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는 상대적인 강세만큼 희망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거래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은 네. 이 실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주로 소재 자본재 진영에 대한 실적 우려감입니다. 이게 화학, 철강, 뭐 이제 기계 그리고 건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조선까지 네. 이쪽 영역들에 대한 그 우려감인데 그렇다면은 거래소에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업종은 IT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네.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본재 진영이 물론 포진은 돼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닝과 관련해서 일종의 어닝 쇼크성의 그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코스닥 종목들 1분기 실적이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현재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1분기 실적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도 남을 정도 수준의 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뭐 이제 사실입니다. 예. 즉 선반영의 그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1분기 실적 호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실적 호전의 어떤 강도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쪽에 시장의 주요한 컨센서스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어닝 시즌 뭐 코스닥 시장에 불리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라도 시장에서의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코스닥 시장에는 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모멘텀 짚어주시고요. 포트 전략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그 정권 초기에는 항상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정부에서의 어떤 이제 정책적인 효과라는 부분도 분명히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정부에서 가장 그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육성책이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네. 어떤 뭐 이제 테마가 계속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진영들, 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 뭐 이런 쪽 진영에서의 어떤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실적까지 같이 수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뭐 이 꿈만 먹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한 가지 이 전방 업체들, 특히 IT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협력 업체들
쪽에서의 어떤 일종의 낙수 효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크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 삼아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서로 좀 이 순환매 양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는 역시 IT나 바이오, 정부 수혜주 이런 것들 담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포트상에서 볼 때는 크게 큰 틀에서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예. 이 바이오는 빼놓고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바이오 이 경쟁력 있는 바이오 업체들, 뭐 헬스케어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포트에 좀 담아둬야지 된다 하는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IT 부품 진영에서도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둬야지 되고 이 컨텐츠 진영 그리고 중국 내수주 진영 예. 이렇게 이제 포트에서 큰 틀에서 4가지 정도의 그 어떤 이제 종목군들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에 담으시면은 분명히 뭐 코스닥 흐름에서 소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